반지하 말씀드렸더니 여러 가지 의견 주시네요. 그래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유튜브로 강사님은 그러면 반지하나 지하가 사라진다. 최소한의 주거비로 거기에 주거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요. 제가 IMF 때 대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그 집은 월세 많이 안 올랐을 것 같은데 500에 23만 원짜리 반지하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 친구들도 뭐 시골에서 온 애들 다 뭐 비슷했으니까 그게 뭐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했는데 주거 환경이 그때하고 크게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솝007님 이미 있는 법이다 하셨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반지하라는 게 생긴 건 70년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방공호를 하나씩 지어라 해서 신축주택에 거의 의무적으로 들어갔던 건데 원래는 법이 허용하지 않다가 80년대에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주택이 부족하니까 그 방공호 놀리지 말고 임시로 써라 한 게 사실 40년 지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강사님 지적대로 그러면 최소한의 주거비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배려까지 좀 필요하겠죠. 오늘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조금 더 든든하게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5G 중간요금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 기자님, 이게 네. 이동통신에서 5G 요금제 이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이 넘었다고 하는데 네. 요금제가 경쟁에 불이 붙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불이 붙으면 보통 소비자 후생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 5G 요금 구조가 현재 데이터 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좁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019년부터 이제 5G 서비스가 이제 한국에서 상용화가 됐는데요. 좀 그 이후에 이제 요금제들이 나온 걸 보면 지금 이제 제공되는 요금제들을 보면 한 5만 5천 원 정도에서 한 데이터 10기가를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6만 9천 원, 오늘 6만 9천 원에 이제 한 그 110기가 정도의 용량을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있고 또 LG U+ 같은 경우에는 그 150GB를 한 7만 5천 원 정도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가입자 수에 비해서 좀 딱 표를 그려주시면 제가 좀 좋겠지만은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상대적 고가 요금제에 많이 치우쳐 있는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요새 뭐 데이터를 워낙 많이 쓰는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고가 요금제를 좀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중간 요금제라는 표현도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서 네. 중간을 찾기 위해 중간 그렇습니다. 요금제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이 간판 자체가 좀 어색한데 그동안 통신사들이 이 중간을 찾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불어 요쪽을 좀 기피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네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네. 내는 거 이렇게 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5G 서비스 하면서 이제 투자했던 비용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케팅 비용도 상당한 부분을 많이 쏟아부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수익성을 고려해서 좀 요금제 부분은 상대적으로 고가 요금제에 주력하지 않았던가 하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SK텔레콤이 새로 출시한 중간 요금제라는 네. 게 있다는데 이건 네.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요금제가 이제 그 10GB와 110GB 사이에서 이제 중간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요금제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좀 한 5종을 좀 선보였는데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중간 요금제고 그 5만 9천 원에 이제 24GB를 쓸 수 있는 요금제가 나왔고 이게 이제 중간을 어디다 둬야 되냐라는 해석을 놓고 좀 통신사 SK텔레콤하고 또 소비자들 간에 약간 좀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10GB와 110GB의 공간 이 먼 거리에 네. 그래도 중간 지점에 처음으로 요금제가 하나 나왔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요금제가 하나 나왔다. 네.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낫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해본다라고 치면 강남하고 상암동 사이에 중간 지점에 점을 딱 찍는다라고 하면
그게 역삼역이나 이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여의도까지는 가야 중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중간에서 양쪽으로 한 7.5km, 8km 정도 되겠네요. 그 총거리 한 15km 본다면. 근데 10기가하고 110기가 사이의 중간이면은 50기가나 60기가 아니에요? 이게 왜 24기가에 딱 점을 찍었을까요? 좀 많은 분들이 좀 중간답지 않다라고 지적하고만 있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SK텔레콤에서는 이제 헤비 유저 1%를 제외하고 99%의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쓰는 데이터 사용량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그 이상의 지점에서 중간 지점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단순히 숫자적인 중간이 아니라 좀 SK텔레콤 쪽에서는 그 사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의 그걸 중간으로 잡고 이제 24기가바이트짜리 요금제를 59,000원에 내놓게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낮다, 유인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없을 거다. 이게 블로그나 아니면 IT 전문 리뷰하는 분들의 의견이에요. 네네. 제가 유튜브도 찾아보니까 네. 그거 해가지고 그 누구 코에 붙이죠 그 데이터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좀 매력이 없다라는 반응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 해당 업체 측의 어떤 뭐 이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좀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좀 여전히 좀 중간 요금제답지 않은 부분이 많고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사실 이제 뭐 좀 55,000원에 그 이제 10기가바이트를 쓰던 분들은 또 이게 4,000원만 내면 뭐 데이터 사용량을 또 한 14기가바이트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69,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던 분들 중에서 데이터를 24기가 이제 10기가보다는 더 많이 쓰는데 24기가보다는 좀 덜 쓰는 분들이 좀 이 요금제를 선택을 하면 한 10,000원 정도를 월 절감을 할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보통 심리가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이제 데이터 사용량이 과기정통부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 한 27 기가바이트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사람들이 좀 여유 있게 쓰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내가 딱 해도 좀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좀 갖고 있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24기가바이트가 이제 69,000원짜리를 110기가바이트에 쓰던 분들이 이걸로 바꾸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많이 쉽지 않다. 그래서 좀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26기가 정도 쓴다고 하면 네. 이 가운데 점을 여의도에 안 찍어도 네. 한 대방동이나 그 마포 요 정도는 찍어줄 수 있잖아요. 왜 이거를 딱 24에다 찍었을까? 약간 부족한 그 느낌? 그게 이제 이 중간 지점에 대한 해석이 정말 네. 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업체와 어떤 소비자들 간에 좀 다양할 것 같고요. 좀 일각에서는 어쨌든 뭐 매출 하락을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요새 뭐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통신비 인하 좀 압박이 굉장히 거세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의 시선을 좀 어느 정도 또 고려도 하고 그 지점에서 좀 어떤 현실적으로 잡은 그 숫자가 이제 24기가바이트에 59,000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좀 SK텔레콤 측에서는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 외부 여론은 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중간 요금제 라인업을 좀 늘려나가겠다. 좀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의견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네. 소비자 후생을 생각하면 이 5G 요금제 설계 처음부터 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물론 기업들은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소위 장비를 까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이 요금제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반론을 펼 테고 고가 요금제를 포기하면 그런 이용자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월세처럼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통신사들은 수익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겠네요. 좀 사실상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나왔던 데는 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했던 것 같고요. 근데 좀 요즘 이제 중간 요금제들을 뭐 이제 SKT를 시작으로 KT와 LG U 플러스 다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여전히 이제 절반 정도가 LT 그 통신을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좀 중간 요금제를 통해서 통신사들이 이제 수익성 하락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그 LTE 사용자들이 좀 5G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좀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뭐 실적 발표에서도 3사가 다 얘기를 했듯이
그 5G 중간 요금제가 기존에 좀 LTE 사용자들이 5G로 좀 더 전환하는데 빠르게 전환하는데 좀 중간 그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뭐 요금 인하에 따르는 좀 하락폭도 있지만 또 LTE 유저들이 5G로 전환하게 되면 그만큼 또 플러스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KT가 시장에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사업자라 저희가 그렇죠. SKT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LG U+나 KT도 곧 5G 중간 요금제를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네네. 요쪽에서도 이제 요금제를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더 깎아드릴게요. 넉넉하게 얹어드릴게요. 이런 경쟁이 좀 일어날까요? 이게 뜨거운 경쟁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뭐 KT는 일단 좀 62,000원에 그 대신에 데이터는 한 30GB 정도를 주는 중간 요금제를 좀 정부에 신고할 걸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LG U+는 어쨌든 3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KT가 다 좀 그 요금제를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걸 베이스로 또 LG U+ 입장에서도 좀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또 뭐 중간 요금제를 뭐 30기 그 KT 수준의 최소한 이상은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님 저는 궁금한 게요. 네. 그 통신사들 요금제는 네. 각자 저희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디자인을 해볼게요. 이거 안 되고 네. 디자인하면은 가서 허락을 받아서 승인을 받는 그런 구조죠. 2020년에 이제 인가제에서 그 유보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 전에 어쨌든 정부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반영이 되다가 2020년 말에 이제 신고제로 사실상 신고제로 바뀌면서 소비자 후생을 좀 뭐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경쟁을 또 이렇게 뭐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이런 기준이 아니면 정부가 이제 이 통사들이 내놓은 요금제에 일일이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중간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어떤 뭐 내부적으로는 반려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제도 자체가 정부가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요금제를 반려하거나 이런 게 좀 제도적 장치가 좀 없기 때문에 아직 요금 인하 속도가 이렇게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만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빨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사 간의 자연스러운 경쟁 환경이 조성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처음에 그 LG U+가 새로운 사업자로 등장을 했을 네네. 때는 저희 쪽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요금제가 사실은 간판 떼고 보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동통신 시장이 이제 성장을 다 포화돼 있어요. 이제 뭐 우리가 인구수 대비해서 뭐 휴대폰은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전 같이 통신 서비스가 이제 뭐 기기가 새로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신규 가입자가 확 늘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통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이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가입자를 잘 관리하는 것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제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어쨌든 이걸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면서 좀 경쟁 활성화로 인해서 이게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좀 밝혔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상황은 그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것이 통신비 인하에 좀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적지 않아서 좀 정부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 시장 자체가 이제 워낙 포화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 간의 경쟁을 해야 될 그 동기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좀 성장을 위해 좀 출혈 경쟁을 좀 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은 면도 있어서 그 요금제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혁신적이거나 좀 파격적인 요금제들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원인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알뜰폰으로 많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그 새롭게 스마트폰 기기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요금제가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에 조금 기대를 걸어볼 만한 구석은 없을까요? 뭐 어제 저녁 밤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폴더블폰 신제품 라인업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아마 이제 애플도 9월에 아이폰 신제품을 발표를 하면 아마 10월 정도에 늦어도 한국에 이제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이런 주요 세계 뭐 양대 스마트폰 업체의 간판 제품이 다 5G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제품이 좀 나오면 5G 가입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되게 호재예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말씀하신 대로 통신사들이 좀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을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G 요금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데 그 5G 좋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안 터집디다.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5G 지금 우리가 서비스가 개시된 지 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황 기자님 지금 5G 요금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통신 품질이 좀 개선이 많이 된 건가요, 지금? 논란이 계속 있고요. 정부가 이제 품질 평가를 계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면피하는 정도 이렇게 우수하다 이 정도보다는 그 좀 평균을 좀 더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맞추는 정도 수준의 좀 퀄리티가 나오고 있고 또 유저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안 터진다, 느리다, LTE랑 다른 게 뭐냐. 사실 이제 5G 처음 나올 때 꿈의 통신 20배 빠르고 동영상 0점 몇 그죠, 초 만에 0점 몇 초 만에 받고 약간 이제 그게 이론적인 이제 20대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 일단 5G가 전국망을 쫙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5G와 LTE가 여전히 좀 공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된 메시지는 워낙 또 이게 꿈의 통신 이제 하면서 좀 되게 혁신적이다라는 좀 사람들이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LTE에서 이렇게 크게 다른 게 뭐냐. 값만 비싸고 좀 품질은 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고 해서 유저들의 불만은 계속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5G 처음에 세계 최초 서비스하려고 엄청 경쟁하고 네. 미국에서 처음 시작할까 봐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잠깐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뉴욕 사무소에서 아무래도 미국이 이거를 런칭을 먼저 할 것 같다 해서 우리 한밤중에 사람들 모으고 그렇습니다. 런칭 행사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떠들썩했던 것만큼 우리 소비자들도 만족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